오밤중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 주제는 검찰총장에 대한 얘기입니다. 검찰총장 누굽니까? 심우정이죠. 심우정, 아마 역대 대한민국 검찰 역사상 가장 힘없고 비리비리한 검찰총장을 꼽으라고 한다면 바로 이 심우정을 꼽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실력도 없고 능력도 없고 그저 자리 욕심만 있는 심우정이 검찰총장. 참 저는 처음부터 참 탐탁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다른 친윤 검사들에 비하면 차라리 낫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근데 결과론을 보고 놓고 보자면은 심우정 글쎄 그 자리에 누가 앉는다고 해도 글쎄 검찰이 제대로 돌아갔을 것 같지는 않네요. 자, 그런데 최근에 이 심우정 검찰총장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사표를 냈습니다. 아마 어제일 겁니다. 사표를 낸 뒤에 검찰청으로 돌아와서 검사들과 기자들을 상대로 여러 가지 푸념 아닌 푸념, 욕 아닌 욕을 퍼붓고 나갔다라고 하죠. 검사들의 수준이 딱 그 정도입니다. 아니, 검사들 말이야. 기자들이 마치 그 검찰청 떠나면서 쌩 기사 써놓고 나가면은 그거 가지고 그렇게 쌩 난리를 치더니 참 아유 심우정 같은 애들 보세요. 이제 더 이상 그물에서 물 먹지 않겠다. 자기가 얻어마시던 우물물에 침 뱉고 가는 꼴 아니었습니까? 아유 참 어떻게. 자, 아무튼 심우정이 검찰총장직을 그만뒀습니다. 이제는 다음 검찰총장을 정해야겠죠. 현재 검찰총장은 공석인 상태입니다. 자, 이 점 때문에 차기 검찰총장이 누가 될 것이다. 혹은 누가 좋을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설왕설래 되고 있습니다. 이런 걸 보고 우리는 하마평이라고 하죠. 이런저런 후보들이 거론돼요. 소위 말하는 적폐 검찰, 소위 말하는 정치 검사, 이런 사람들도 여전히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검찰총장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 가지고 검찰개혁의 미래가 바뀔 수 있다라는 그런 우려까지 나옵니다. 자, 근데 저는 여기서 한 가지 꼭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분은 임은정 검사가 차기 검찰총장이 될 것이다. 아니,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분명히 여기 못 받고 갑니다. 더 이상 검찰총장은 없습니다. 심우정을 끝으로 검찰총장도 심하이야. 사실 이재명 대통령은요, 심우정을 좀 더 데리고 갈 생각도 있었던 것 같아요. 심우정이가 나불대지만 않고 이재명 정부에 협조만 했다면 굳이 바꾸고 할 의사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왜? 내년도에 검찰청이 안 그래도 없어지지 않습니까?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나뉘게 돼요. 그러면 기존의 검찰청은 공중분해되는 겁니다. 없어져요. 자, 내년에 없어질 자리 지금 미리 채워둘 필요가 있나요? 더군다나 장관급으로. 그래서 심우정 뒤에 다른 검찰총장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거는 거의 분명하다고 보시면 돼요. 임은정 검사가 검찰총장으로 정말 우수했는데 안타깝게 됐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계시죠? 그거 무슨 망발이십니까? 임은정 검사는 다른 할 일이 중책들이 있습니다. 왜 사라지는 조직에 문 닫고 나오는 문지기를 시키려고 그러세요. 자, 아무튼 제가 준비한 첫 번째 주제는 심우정이 마지막, 더 이상 검찰총장은 없다입니다. 이 기사는 엊그제 기사입니다. 심우정 검찰총장 사의 표명, 내일 퇴임식 예정 이렇게 되어 있는 기사입니다.
심우정이 그 사표를 내고 검사를 그만두고 검찰총장에서 물러난다라는 기사는 상당히 많은 사람들로부터 관심을 끌었습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이날 거의 각 언론사들의 메인을 장식하지 않았나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런데 이 심우정 참 못된 놈입니다. 솔직히 심우정이라는 사람이 말이야, 지금까지 검찰에서 얼마나 많은 걸 해먹었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 심우정의 동생인 심우찬 변호사를 통해서 적지 않은 치부도, 금전적 치부도 했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랬던 심우정이 퇴임하는 길에 온갖 뻘소리를 쏟아놓고 나갑니다. 검찰 개혁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결론을 정해놓고 추진하면 부작용이 있다. 아니, 결론을 미리 정해놓고 추진하게 되면 그거는 다른 사람들 말을 듣고 의견을 경청하는 것 자체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 뭐 이런 식의 주장이겠죠. 결론을 정해놓고 추진하지 마라. 그러면 검사들은 그림 그려놓고 다 그려놓고서는 거기에 하나씩 모자이크로 베껴나가지 않습니까? 아니, 왜 그걸 지들도 못하면서 왜 우리 민주시민들한테 이걸 떠민단 말입니까? 자, 심우정의 망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검찰 본연의 역할이 변해서는 안 된다. 검찰의 본연의 모습은 시대가 지나도 바뀌지 않고 그 바뀌지 않는 이 검찰의 본질, 여기에 대해 충실하지 않는다면, 이것을 훼손하는 법 개정이 이루어진다면 나라가 망한다. 뭐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요, 검찰이 본연의 역할을 잃은 거는 이미 오래되지 않았습니까? 자, 내란을 일으킨 사람, 내란 우두머리가 검사였어요. 혹은 검사 친구였어요. 자, 뭐 여기서 뭐 할 말 다 한 거 아닙니까? 검찰의 중요한 기능이 뭐가 있는데요? 솔직히 저는 검찰에 무슨 순기능과 장점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검찰 본연의 역할을 변해서는 안 된다. 무슨 소린데? 참 못된 놈인 거죠. 그러니까 나가는 길에 이상한 뻘소리를 떠버리고 나간 겁니다. 그래서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한 번 더 받겠다, 뭐 그런 의도겠죠. 심지어 형사사법 시스템은 100년 대계로 설계돼야 한다, 있다고 소리도 합니다. 예, 형사사법 시스템 100년을 내다보는 그런 식견을 가지고 천천히 추진해야 된다. 말은 맞죠. 근데 대한민국이 지금 그렇게 할 시기가 되십니까? 아닙니다. 내란 진압 상태입니다. 지금도 내란이 진압 중이에요. 그런데 뭐 100년 대계 어쩌고 저쩌고, 어서 개소리야. 자, 그리고 우리나라는 이미 참 잘 만들어진 제도들이 있어요. 형사사법 시스템, 이것도 뭐 100년 대계로 뭐 설계되어야 한다는데, 제가 분명히 이 심우정 검찰총장한테 지적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그렇게 100년 대계를 추구하시는 분들이 어쩌자고 형사사법 시스템은 몇 달 만에 뚝딱 바꿔놓습니까? 심지어 아유 참. 그리고요, 100년 그러고 있는데 윤석열이가 100년 바라보고 뭐 계엄했어요? 아니잖아요. 에? 지금 100년이란 말을 검찰 쪽에서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기자들이 부하 내동에서 이렇게 받아 썼는지는 모르겠어요. 참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참 많은 자괴감을 느꼈습니다. 표적 수사를 했던 검찰이, 그리고 3년을 못 버텼던 검찰이 검찰 본연의 역할 운운한다. 야, 참 이런 거 보고 우리는 뻔뻔스러움,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심우정이 사퇴를 하고 나니까 그 자리를 노리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문정에 대한 견제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차기 검찰총장으로 가장 유력한 사람은 지들 눈에는 이문정이었던 모양이죠.
자, 그래서 오늘 하루 종일 비가 좀 뿌리기도 하고요. 지금 이문정 검사가 이번에 부임한 서울 동부지검, 여기에는 오늘 오전에 좀 날씨가 상당히 안 좋았다라고 합니다. 소나기도 내렸다고 하죠. 네. 자, 이문정 검사는 오늘 동부지검장으로 취임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이 바뀌지 않는다면 조만간 해체에 가까운 개혁을 당할 것이다 라고 지적했습니다. 그의 이유로서 존경했던 검찰 선배가 내란 수괴가 되어버리면 후배들은 얼마나 참담한 줄 아느냐, 이런 얘기도 하기도 했습니다. 사실상 윤석열에 대해서 경고 메시지를 보낸 거라고 봐야겠죠. 그래서 검찰이 바뀐 모습을 보여라, 결국 친윤들은 다 잘라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문정 검사는 이런 말도 해요. 검찰을 고쳤을지 버릴지 이거는 국민들이 선택하실 건데, 그 선택은 이제 이미 검찰 앞에 놓여져 있다. 검찰이 어쩌든가 간에 이미 선택지는 분배가 됐고 검찰은 그 절대절명의 위기상에 처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문정이 자기 검찰총장이야? 이런 말도 하기도 합니다. 글쎄요, 이문정이 자기 검찰총장이 될까요? 자, 그 얘기를 하기 전에 잠시 오늘 준비되어 있는 영상 한번 보시고 계속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검찰은 정의와 죄의 무게를 재는 저울입니다. 언제나 틀리는 저울도 쓸모없지만 덜어 맞고 덜어 틀리는 저울 역시 믿을 수 없기에 쓸모가 없습니다. 주권자 국민의 신뢰가 없으면 검찰의 권위는 신기루가 됩니다. 검찰은 정확도를 의심받아 고쳤을지 버려질지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막강한 검찰권을 검찰에 부여한 주권자는 지금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검찰권을 감당할 자격이 있는가? 우리는 이제 대답을 해야 합니다. 대개의 검찰 구성원들이 감당하기 버거운 업무를 감당하기 위해 헌신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특정인과 특정 집단에 대한 표적 수사가 거침없이 자행되었고 특정인과 특정 집단에 대한 봐주기가 노골적으로 자행된 것 역시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검찰은 법과 원칙을 내세우고 정의와 공정을 외쳤습니다. 김학의 전 차관의 긴급 출국 금지 사건 등 표적 수사 의혹이 제기된 사건의 숱한 피고인들은 기나긴 법정 공방 끝에 무죄 판결을 받았고 검찰은 끝내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사법 피해자들 앞에 우리가 정의를 말할 자격이 있습니까? 국민들이 수년간 지켜보았던 표적 수사와 선택적 수사, 제숙구 감싸기 위한 봐주기 수사를 이제 인정합시다. 우리는 범행을 부인하는 피해자에게 반성하지 않는다고 엄히 꾸짖어 왔습니다. 우리가 계속 잘못을 부인한다면 국민 역시 검찰을 엄히 꾸짖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검찰권을 사수할 때 집단 행동도 불사하였고 검찰의 잘못에는 모두 침묵하였습니다. 불의 앞에서의 침묵과 반가는 불의의 동조입니다. 우리 모두 잘못했습니다. 아유, 제가 또 마이크 안 켰습니다. 네, 이거 한동안 제가 마이크 문제 사고를 안 친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예, 그 말이 나오자마자 바로 마이크, 음향 사고를 내네요. 자, 오늘 이문정 검사가 취임식에서 앞에 보여드리는 그 연설을 했습니다. 검찰의 폐부를 찌르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죠. 검찰이 그동안 무슨 잘못을 했는지 조목조목 짚고 있습니다. 원래는 저보다 훨씬 긴데요. 제가 그냥 가장 핵심적인 부분만 보여드렸습니다. 근데 저기서도 가장 제가 눈에 띄는 것은 검찰은 이제 해체 직전에 놓여 있다라는 것과 전혀 맞지 않는 저울, 검찰은 죄의 무게를 재는 저울인데 저울이 잘 맞지 않으면 저울로서의 가치가 없다. 그런데 간혹 가다가 덜어는 맞고 덜어는 맞지 않는 경우 많은 부분이 맞다 하더라도 한두 가지가 틀리면은
저울은 저울로서의 기능을 못한다. 뭐 이런 얘기. 이 얘기가 상당히 저는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검찰은요, 항상 그 검찰 개혁 얘기가 나올 때마다 자신들이 잘한 것도 있지 않느냐, 왜 이 점에 대해서는 아무도 거론하지 않느냐라는 식으로 불만을 터뜨려 왔어요. 하지만 확실한 거는 바로 이거죠. 예. 저울은 항상 옳아야 되는 겁니다. 어떨 때는 옳고 어떤 때는 옳지 않다면 그건 더 이상 저울이 아니죠. 지금 검찰이 개혁 대상이 된 것도 어떨 때는 공정하고 어떨 때는 공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라고 아마 지금쯤 스스로 반성해야 될 텐데 참 검찰이요 좀 그렇습니다. 그죠? 자, 주제가 약간 옆으로 샜는데요. 자, 제가 검찰총장 얘기를 했죠. 차기 검찰총장. 실제로 언론에서도 이런 보도가 나가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초대 검찰총장 누가 되나? 라고 하는 이 기사는요. 뭐라고 이어집니까? 윤석열 정부 때 탄압을 받았던 인물이 주목을 받고 있다. 뭐 이런 소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차기 검찰총장은 윤석열 정부에서 엄청 고생했던 사람, 이런 사람들만 뭐 오를 수 있다. 뭐 이런 식의 얘기겠죠. 가만히 보면 이 기사를 쓴 기자가 엄청 민주 진보 진영에 가까운 사람처럼 보인다. 그죠? 예, 그런데 사실 그것과는 틀려요. 자, 아무튼 초대 검찰총장은 윤석열 정부에서 좌천됐던 인물이 될 것이다. 그러면서 제일 먼저 거론되는 사람이 바로 임은정과 김태훈 두 검사입니다. 임은정 검사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최근 수년에 걸쳐서 계속 검찰 내부에서 검찰 내부의 문제를 지적해 주고 있죠. 서울 남부지검장이 된 김태훈 검사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운동권 출신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이 대장동 사건 첫 번째 1기 수사팀을 맡았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대장동 사건이 이재명 후보 혹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연결이 된다라는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보아도 대장동 일당에서 이재명으로 넘어가는 고리는 없다. 뭐 이렇게 사실상 중간 발표를 했던 모양이에요. 덕분에 이 김태훈 검사는 지방으로 좌천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다시 기회를 얻은 거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 이재명 정부에서 조만간 검찰총장을 임명할 것이다 라고 예측하는 언론사들에서는 임은정과 김태훈 이 두 사람이 차기 유력한 검찰총장이 될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근데 저는 이 얘기가 망구 쓸데없는 생각이다. 솔직히 말해서 취재를 조금만 했어도 이런 기사는 쓰지 않았을 텐데 취재는 안 하고 머릿속에서 선입견, 뇌피셜만 가지고 기사를 썼구나 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자, 이 자료 한번 보실까요? 공소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그 다음에 공소청 법안, 이렇게 두 가지 법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현재 이 두 가지 법안은 국회 법사위원회에 계류 중인데 지금 분위기는 그렇습니다. 당대표 선거가 끝나는 대로 곧바로 법사위가 열릴 거고요. 그 법사위에서 공소청 관련 법안이 통과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이게 말하는 공소청 법안은요, 공소청법만 있는 것이 아니라 중대범죄수사청법과 같이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검찰청법을 폐지하면서 공소청법과 그 다음에 중수청법을 함께 만들는 겁니다. 검찰이 두 개로 쪼개지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의 검찰은 사라진다고 보는 게 맞아요. 그리고 지금 검찰이 하던 일을 두 군데 조직에서 각각 나눠 가지게 됐다. 뭐 이런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지금 검사들은 어디로 가게 될까요? 기소청으로 가게 될까요? 아니면 중수청으로 가게 될까요? 바로 여기에서 행정이 앞으로 해결해야 될, 이재명 대통령이 해결해야 될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아마 지금 같은 상황이면은 검찰청이
기소청과 중수청으로 나눠지게 된다면 직원은 처음부터 밑바닥에서 다시 공채에서 올린다 뭐 이런 식으로 해야 될 거예요. 그러면은 기존의 검사다라고 해서 우대받는 그런 경우는 아마 존재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무튼 검찰청이 사라져요. 뷰뷰뷰하고 사라집니다. 자, 다음 자료 한번 보실게요.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라고 되어 있죠. 네, 그렇습니다. 아까 앞서서 제가 잠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공소청, 그러니까 기소청하고 중대범죄수사청하고 이 두 개는 한꺼번에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검찰청을 수사기능과 공소유지기능으로 나누고 각각 다른 곳에 그 권한을 주겠다는 것이 되죠. 그러면 중수청 같은 경우는 검찰로부터 독립돼서 검찰에서 분리돼 나오는 기관이지만 검찰과는 거리가 있는 뭐 그런 조직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검찰청을 무너뜨리고 부모를 죽이고 태어나는 살모사처럼 그렇게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제가 이렇게 길게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만 이 기나긴 얘기의 주제, 결론 뭐겠습니까? 즉 딱 하나입니다. 검찰청은 사라진다예요. 검찰청은 사라진다. 지금까지 아무리 검찰이 뭐 무소구리의 권력을 휘둘렀는지 몰라도 이제 검찰은 쪼개지는 겁니다. 없어지는 거예요. 없어지는 조직에 새로 검찰총장, 새로 수장을 앉힐 필요가 있나요? 없죠. 아니, 새롭게 수장을 앉히려면은 그 기관이 계속해서 변화 발전해 나갈 수 있는 비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새로운 뭐 대표나든지 청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선임할 거 아닙니까? 근데 이 회사가 혹은 이 기관이 석 달 뒤에 문을 닫을 거다. 그러면은 굳이 이사장이니 사장이니 청장이니 이런 거 따로 뽑을 필요 있나요? 없지. 그냥 가. 몇 달 뒤면 끝나는데 뭐. 예. 지금 검찰이 그런 상황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그런 얘기를 했죠. 추석 때까지 대략의 얼개가 나올 것 같다. 라고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검찰이 여러 가지 개혁 방안이 나오는 것은 검찰 스스로 자업자당한 것도 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정확한 지적들을 합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늦어도 추석 때까지 검찰청을 폐지하는 법안이 만들어지고 조금 속도를 낸다면 추석 무렵쯤에는 통과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즉 검찰청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 임은정을 왜 그런 자리에 쓰겠어요? 임은정한테는 좋은 자리 줘야 되는데 안 그렇습니까? 자, 실제로 7월 9일 국회 법사위는 검찰개혁법안과 관련해서 공청회를 열 예정입니다. 이 공청회 결과를 어느 정도 수용해서 국회 법사위원회는 곧바로 이것을 법안을 상정을 할 예정이고 국회 본회의도 바로 올릴 예정입니다. 시간 끌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어요. 저도 동의합니다. 시간 끌면은 망합니다. 자,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빠르면 6개월 뒤, 그리고 늦어도 내년 뭐 상반기, 이때가 되면 검찰청은 사라지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이렇게 두 가지 조직으로 나뉘게 될 겁니다. 따라서 없어지는 조직인 검찰청의 수장으로 임은정 검사를 임명한다?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게다가 직급도 하향이 되죠. 현재 검찰총장은 장관급인데 앞으로의 검찰총장은 차관급이 됩니다. 따라서 지금 임은정을 검찰총장에 보내게 되면은 장관으로 있다가 차관으로 주저앉는 강등되는 그런 일을 당하는 거야. 그러면은 만약에 여러분이 임은정한테 좋은 자리를 주고 싶어. 그럼 지금 보내겠어? 나중에 보내겠어? 나중에 보내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미 상당히 뭐 선물이 갔대죠. 어쨌든 자 여기서 다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초대 공소청장 혹은 초대 중대범죄청장 여기에 임은정이 임명될 수는 있습니다. 그죠? 하지만 없어지는 검찰총장 자리에 임은정을 꽂아 넣을 리는 없죠.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그렇습니다. 지금 심우정 검찰총장이 물러났습니다. 퇴임을 했죠. 다들 후임은 누가 될까? 이렇게 설왕설래하고 궁금해하고 있는데 여기에 우리가 해줄 수 있는 말은 딱 하나입니다. 뭐라고요? 후임은 없다. 심우정의 후임은 없다입니다. 하마평 쓸데없는 얘기 하지 말라고 하세요. 특히 이 진보 진영 쪽에 있는 분들도 뭐 차기 검찰총장을 누구로 해야 된다. 차기 검찰총장을 임은정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곤 하던데 검찰청 없어져요. 굳이 검찰청 뭐 검찰총장 자리가 비어 있다고 하더라도 굳이 메워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심우정은 대한민국 역사상 검찰총장의 마지막 버전, 라스트 검찰총장이죠. 마치 마지막 방위 뭐 이런 영화가 생각나는데요. 심우정, 이제 마지막 방위가 된 것 같습니다. 더 이상 검찰총장 없습니다. 검찰청도 이제 끝났습니다. 지금 뭐 조국혁신당을 비롯해서 몇 군데에서 이재명 정부의 이 개혁이 후퇴하는 것 아니냐 뭐 이렇게 우려하시는 분들이 좀 계시더라고요. 근데 걱정 안 하셔도 될 겁니다. 이재명 정부의 개혁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검찰청을 없애는 거잖아. 검찰청 없어집니다. 그것도 늦어도 내년까지 다 없어진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게임 끝났어 이제. 자, 오밤중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1시 48분 지나고 있습니다. 본문 여기까지 하고 이제 댓글 한번 볼까요? 자, 댓글 보도록 하죠. 아이고.